반갑습니다, 여러분. 데일리 마켓 시황입니다. FOMC 이후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수익도 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5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일이자 분기별 세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요 유동성 이벤트가 될 것인데요. 특히 오늘은 장 마감 후에 S&P 500과 나스닥 100의 분기별 재조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번 분기 재조정은 지난번 나스닥 100에서 대형주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름에 예상치 못했던 임시 재조정을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죠. 자, 이러한 만기가 연말 상승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연준의 23년 마지막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연준이 FOMC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음을 사실상 공식화했고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는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여기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전에 경기 침체가 없어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서 3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내년 말 금리 중앙값은 4.625%였는데요. 이는 4.5%에서 4.75%로 3번의 금리 인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금리 전망치 중앙값이 5%에서 5.25%로 현재 수준에서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이날 FOMC 전에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폭 1에서 1.25포인트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연준의 점도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근접했다는 데 대해서는 시장은 환호하면서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3대 증시 현황도 보시게 되면은 다우산업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0.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9%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상승을 보였던 나스닥이 어느 정도 단기적 조정을 보이면서 소폭적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메가캡 세븐 주식들의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도 어제 0.26% 상승을 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2년물이 마이너스 2.12%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이 마이너스 2.79% 하락하면서 3.92%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TMF를 추종하고 있는 미국 국채 20년물도 마이너스 2.97%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세대 버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미래에는 공장에서 일도 시키고 차량 한 대 값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무게가 10kg 줄고 보행 속도도 30%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구동하기 어렵다는 손도 정교하게 구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람이 하는 스쿼트뿐만 아니라 손가락 센서가 압력을 계산할 수 있어서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1년 전 발표된 시제품과 비교하면 훨씬 사람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CEO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생산 공정에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죠.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2만 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아직은 로봇이 인간을 대처하려면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전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테슬라 자율주행 성능을 감안을 하자면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중에 5%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다시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심리 저항선인 252달러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하방에서 내려오는 추세 라인,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내려왔던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하방 넥라인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는 나왔지만 상단 넥라인 252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251달러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다시 한번 상단 넥라인인 252달러의 구간만 돌파적인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심리가 완화되면서 추세가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도 나올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낙폭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테슬라의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수급 추세에 대한 파동적인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 상단 넥라인을 돌파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렵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상단 넥라인인 252달러를 좀 더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어제 전일 기준으로 TQ가 소폭적인 그런 하락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0.16%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메가캡 주식들이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TQ가 소폭적인 그런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 스큐 같은 경우는 당연히 TQ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소폭적인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속슬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8.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하반기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적인 순환적인 구간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속슬이 최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인 속스가 계속적인 그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인버스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성장주 중심의 FNGU는 0.77%, 불주는 0.1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바이오주 세배 레버리지죠. 라부가 5.3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도 금리에 민감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주들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은행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BNKU가 15.5% 급등을 하면서 은행주들의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러셀 2000을 추종하고 있는 TNA가 어제도 7.7%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국채 20년물을 추종하고 있는 TMF도 어제 7.46%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급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상승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